3년 전 가족품을 떠나 모델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20대 여성. 간간히 들어오는 모델 일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에게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여성은 손님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고 한 달 뒤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사건 좀 주목해 주세요. 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난 5월 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델이 되고 싶어서 3년 전 가족품을 떠나 홀로 상경했다는 이 피해자 20대 여성은 간간히 들어오는 모델 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저녁 시간에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혼자 앉아있던 한 50대 남성이 이 여성을 옆자리로 부르더니 여성이 앉은 의자 쪽으로 손을 갖다 대면서 연신 아래를 흘깃대며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놀란 마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당황한 듯 몸을 매만졌다고 하는데요. 너무 정말 화나는 사건입니다. 예. 자, 승희 의원님, 그 피해 여성은 당시 자신이 겪은 이 성추행 상황을 친구에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굉장히 그 마음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도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진 부분에 감촉이 떠올라서 힘들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 잠도 오지 않는다. 너무 서럽고 수치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의도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식당에서 홀로 앉아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 아르바이트생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막 하는데 야 잠깐 일로 와서 좀 앉아봐. 일단 가죠. 맥주 한 잔 마시라고 이렇게 따라주는 척을 하면서 일단 그 CCTV에 나온 그 상황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상황이니까 만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런 몸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 피해자가 흠칫 놀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뒷걸음질을 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딱 그 소장님 보이잖아요. 저 뿌연 저 그림을 보면서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델 일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0대 이제 여자인데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와서 격려해주고 힘을 줘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저렇게 성추행을 당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에서 또 본인이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데 지금 친구하고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서울에 혼자 와서 이렇게 개고생했나 싶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밤에도 낮에도 이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잠도 안 오고 너무나 힘들고 의욕상실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이제 당하면서부터는 의욕상실과 우울증 어떤 그런 것으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윤양님이 딱 그 말씀을 하세요. 그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비슷한 경험이. 저도 당한 적이 있는데 정말 계속 생각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무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이 피해 여성이 아까 느꼈을 불쾌감은 그 문자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피해 여성이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가해자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경찰 조사를 받은 저 남성이 펄쩍 떴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부인하면서 영상 나왔잖아요. 그리고 억울하다면서 지금 그 사파에 보는 것처럼 이 피해 여성이라는 가게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아니 뭐가 억울해? 지금 아까 그 영상이 다 있는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서 범행 기억이 안 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보여준 뒤에야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요.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주거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이 경우는 일하는 곳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단골 손님이었다니까. 거기로 찾아왔어요. 공포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저 같았으면 기함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한 가해자가 나를 찾아오고 나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 저희 집에 띵동 띵동을 하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목소리도 아니고 휴대폰을 들어서 그 목소리를 반대편에 넘기는 거죠. 제가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나다, 내 왔다, 문 열어라.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진짜 저 이 피해 여성의 감정과 동일하게 지금 불도 못 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방 구석에 제가 잠글 수 있는 모든 시정장치는 다 하고 그 방 안에서 혼자 울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찰이 왜 이 남성을 이 여성에게 이렇게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집에 찾아와서 집 근처에서 뭐 통화 목소리가 들리고 했다는 거는 이 남성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냥 그 공포감에 문 남성의 어떤 통화 목소리를 그 남성의 이 가해자의 목소리로 착각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승현님 말씀처럼 모든 게 다 남성의 존재 자체가 공포스러워졌다는 거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안타깝습니다. 잘 이걸 이겨냈었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어요. 네, 사건 한 달 뒤 피해자는 결국 엄마 아빠께 너무 죄송하다, 막막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는 메모만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남동생은 평소에 누나가 친구들과 잘 놀고 잘 지내다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갑자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일 때문에 누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피해자의 한 지인도 이 피해자는 평소 꿈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고 사랑도 넘치던 사람이었다면서 죽음을 선택하려고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밝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정말 그렇다고 왜 죽어? 막 그런 또 약간 안타까운 반, 원망 반, 약간 좀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어쨌든 본인의 상황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고통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성은 극단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한 거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해에서 굉장히 절망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당하고 살아야 되지?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냥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가해가 너무나 쉽게 일어났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알았고 거기에 이제 절망의 공포까지 더해진 거죠. 나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당할 수도 있구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극단적인 절망감을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 남자? 일단은 이 남성의 혐의는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일단은 10년여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거는 이 피해 여성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피해 여성의 사망이 이 남성의 혐의를 더 강화해 주진 못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일단 추행 이후에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하다가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강제추행 치사죄 같은 게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두 개 사건을 별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성이 가해 행위를 하고 다음 날 다시 이 가게를 찾아온 행위 이런 행위들이 양형에 좀 안 좋게 이 남성 입장에서는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피해 여성의 사망이 이 남성의 형량을 많이 높여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승현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저 비슷한 나이대 한 친구도 예전 그 친구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와인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 하루에도 몇 번, 한 달에 수십 번 우연을 가장해서 손 슬쩍 잡고 몸 그냥 아주 위아래로 대놓고 훑어보고 일상 다반사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는 한은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토로를 하던데 결국 자기간에는 그냥 술 기운을 빌려서 저렇게 했겠지만 결국 한 생명을 저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요 앞부분을 조금만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단골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골 손님이면 분명히 이 피해 여성을 꽤나 오랫동안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와 있는 모습, 우리는 아주 작은 단편적인 어떤 퍼즐 한 조각이지만 그전에도 충분히 이런 어떤 행동과 말투와 어떤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거는 결국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착잡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